101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일단 이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는 이 사람이 본권이 없고요. 그다음에 둘 사이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갑소유 땅을 을이 경작하고 있을 때 점유하면서 그리고 갑을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을 때 무단경작이라고 할게요. 이럴 때 땅을 돌려받는 갑과 점유하는 을 사이에 201조 과실수치의 문제, 사용료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 점유물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 비용 상환 청구의 문제,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문이 201조, 202조, 203조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먼저 과실수치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민법은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치할 수 있고 악의 점유자라면 과실수치하지 못한다. 물론 선의지만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선의와 마찬가지로 과실수치할 수 없기 때문에 201조 1항에서 말하는 선이란 선이면서 평온 공연한 점유자를 말할 거예요. 이때 이 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을이라는 자가 이 점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본권이 없어요. 본권이 없는데 자기한테 본권이 있다고 믿어요. and 여기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선의의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의의 뜻이 이거예요. 201조 과실수치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에서 선의의 뜻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고 and 그 오신의 정당한 근거까지를 선이라고 합니다. 그 양가로 1번이에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선이라면 얘가 선이라면 이 땅을 경작했을 때 얘가 선이라면 얘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갑에게 사용 대가, 사용 이익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용료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가로 2번이에요. 양가래원 갑소유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과 같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을이 선의 점유자라면 갑에게 설령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하는 건 변론이고 사용료를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양가로 2번입니다.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만약에 이 을이 선이에요. 그런데 과실이 있어요. 을이. 이때 을은 갑에게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어요. 이건 없는 거예요. 사용료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다만 을의 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죠. 어쨌든 사용료는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건 별 문제고 일단 사용료는 줄 필요가 없다. 그게 양가로 3번. 갑이 토지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면 소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고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져라. 양가로 4번은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197조 1항.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이 되었다가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닌 소 제기 시부터 악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의 점유자가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악의가 된다고요? 소 제기 시부터. 악의가 되면 그때부터는 뭐를 수취하지 못해요? 네, 과실은 수취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선의 점유로 추정되었던 자가 즉 과실을 취득할 수 있었던 놈이 본권, 소유권 따위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갑하고 을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에서 얘가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럼 얘는 임차인으로서 청구권이 있겠죠. 문제는 갑이 이 목적물을 팔았어요. 병에게. 그리고 얘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대항력이 없는 한, 얘가 대항력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면 병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임차권 주장 못하니까 당연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도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을이 이걸 주장하지 않고 203조 비용 상환 청구권 요거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 우리 판례 이것도 안 된다. 원래 201조, 202조, 203조는 처음부터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비용 상환 청구권도 마찬가지다. 근데 지금 을의 경우에는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갑과 임대차 계약관계가 있었으니까 그 갑에 대하여 임대차에 터잡은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건 인정되니까 그게 아닌 병에게 203조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 양가로 5번. 양가로 6번. 요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을이 언제 회복자에게 청구하는가? 203조 1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반환할 때라고 돼 있어. 203조 1항에. 을은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6번. 임대차에서는요.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는. 그러나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는 203조 1항에서 점유물을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또는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한가로 6번.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왔네요. 점유보호 청구권 중에서는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만 조심하시면 돼요. 점유회수라고. 요거는 점유 침탈을 요건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요 1년이라는 기간은 출소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나시면 됩니다. 1. 사기를 당해서 물건을 넘겨줬다면 침탈 아니죠? 소유권에 터잡아 반환을 청구할 때는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유권에 터잡아 반환을 청구할 때는 204조 점유 침탈을 요건으로 해요. 따라서 사기를 당해서 물건을 넘겨줬을 때에는 점유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소유 땅에 여기 갑소유 땅이고 을소유 땅인데요. 을이 이 땅을 20년을 점유했어요. 그래서 이전 20년을 점유를 했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어요. 그런데 갑이 담을 떡하니 세웠어요. 그래서 이 갑의 담 설치로 을의 점유가 방해를 당해요. 이때 을이 갑을 상대로 점유권에 터잡아 방해 제거, 즉 담 철거 청구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 있다. 이유는 우리민법 208조
1항과 2항. 점유권의 터잡은 소송은 본권에 관한 점유권의 터잡은 소송은 본권에 관한 소송과 영향을 서로 주지 않는다. 점유에서와 본권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두 번째, 점유에서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을이 점유권에 터잡아 갑을 상대로 다음 철거를 청구했다면 이때 을이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 같은 본권이 있는지, 갑이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 같은 본권이 있는지 이거 가지고 재판에서는 안 되고, 을의 점유권이 있었는지, 을의 점유권이 갑에 의해서 방해를 당했는지 요것만 가지고 재판해라. 그래서 208조 2항, 점유에서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래서 을은 이 땅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점유가 방해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그게 양가라 3번. 양가라 4번은 침탈당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났다면 당연히 자력 구제권은 행사 못합니다. 자력 구제권이라는 건 자력 방위권, 자력 탈환권인데 특히 자력 탈환권은 침탈 후 즉시 현장에서 탈환하거나 추적하여 탈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탈환하거나 추적하여 탈환할 수 있는데 시간이 이미 오래 지났다면 현장도 아니고 탈환도 힘들고 따라서 자력 구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 점유보호 조건 판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점유권은 요 정도 우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소유권 판례. 소유권도 판례가 좀 많지요. 소유권 판례는 일단 상린관계 관련된 주의토지토인권 판례하고요. 취득시효 판례. 그것도 부동산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245조 1항 2항 무지하게 많죠. 취득시효 판례.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은 됐고요. 첨부 중에서 부합 판례 몇 개.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판례,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공동 소유 판례, 그 중에서도 공유 판례. 이런 것들이 소유권의 중요한 내용 부분에 당연히 소유권 판례가 쌓여 있겠죠. 자, 일단 소유권은요, 물건을 법률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거를 대외적으로, 절대적으로 포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해야 되는데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 수익권 등을 완전히 포기,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 수익권 등을 완전히 포기, 이런 거는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겠죠. 그래서 소유권자는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인 사용, 수익권 등을 대세적으로 외부에 유효하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가라 1번도 마찬가지예요. 소유자가 채권적이라는 건 계약을 맺고, 소유자가 채권적으로라는 말은 뭐라고요? 계약을 맺고, 소유자가 계약을 맺고 상대방에 사용수익하게 하는 거, 즉 상대방에 대해서 사용수익권 등을 포기하는 거.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줘서 을에 대해서만 사용수익권 등을 포기하는 거,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나는 사용수익권 등을 포기하게,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그래서 계약을 맺고 특정 인에게 사용수익을 하게 함으로써 그 특정 인에 대해서만 사용수익권 등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사용수익권 등을 제한하는 건 괜찮지만 대외적으로 완전히 포기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소유권의 터잡은 방해, 제거 청구권 중에서 생활방해 금지 청구라는 게 있죠. 217조. 소음 같은 거, 진동 같은 거, 액체 같은 거, 음향 같은 거, 먼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거 청구할 수 있는 게 생활방해 금지 청구인데 이거 소유권에 터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 점유권에 터잡아서도 할 수 있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점유권에 터잡아서도 생활방해 금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토지토인권, 상린관계를 둘러싼 주의토지토인권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219조, 220조에서 일단 조문이 219조는요.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토지, 맹지 또는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긴 있는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폭이 20cm밖에 안 돼. 이렇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토지나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긴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나 주의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주의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고 주의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일방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부릅니다. 219조. 유상통행권을 원칙으로 해요. 물론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를 일부 양도하는 경우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를 일부 양도함으로써 맹지가 생긴 경우에는 그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큼은 예외적 무상통행권 220조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219조, 220조 조문을 머릿속에 박으시고 그리고 이제 판례명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양가로 1번 명의신탁자에겐 통행권 인정 안 된다. 양가로 2의 반가로 1번 이미 기존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통행권 인정된다. 반가로 2번 필요하다면 자동차 등이 통행할 정도의 통행로도 인정된다. 그러나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오른쪽 현재 토지용법에 따르는 범위와 폭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장래 이용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폭을 인정해 주진 않는다. 반가로 2번 건축법을 보면 건축허가가 나려면 토지가 몇 미터 도로에 접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죠. 이때 그 몇 미터 도로에 접하라 라는 이 규정에 터잡아 주의토지 통행권도 그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거기와 일치하는 그런 통행권이 인정되는가 안 된다. 건축법 규정과 민법은 전혀 별개다. 반가로 2번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 폭이나 면적과 일치하는 통행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양가로 4번 통행권자는 통행만 하고 통로 개설하고 포장까지만 하고 통행로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는 못해요. 따라서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가 통행만 할 때 얘가 이거 못 다니게 막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는 소극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 따위를 축조했다면 이건 철거해야 될 것이고요. 반가로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통행을 막는 뭔가를 설치했어요. 그럼 철거해야만 됩니다. 반가로 1번.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갑이라는 자가 땅이 있고요. 이게 공로, 이만큼이 공로예요. 여기는 산으로 막혔어요. 갑은 이렇게 다닐 수 있죠. 근데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져요. 건물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통행을 해요. 이건 안 되죠. 반가로 3번. 토지 소유자 자신이 그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를 막는 건물을 축조한 다음 다른 사람 토지를 통행 권리가 인정되는가? 이런 건 안 된다. 4번. 담장은 철거돼야 된다. 통행로, 통행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담장이 있다면 이게 설령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라 하더라도 철거돼야 한다. 5번.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통행권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행권자는요. 이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갑이 을의 점유를 배제한 채 통행지를 지가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갑이 통행만 하고 있다면 을은 갑에게 통행지를 인도 청구 못하겠지요. 그게 반가로 5번. 6번. 공로로 접하게 되면 기존 통행로는 소멸, 통행권은 소멸. 7번. 원칙이 유상통행권. 통행 보상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통행권자에게 있다. 따라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이 사람에게는 보상 의무가 없다. 동그라미 2번. 직접 분할자나 직접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이 인정된다. 이자들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다시 뭐로 돌아가자? 유상으로 돌아가자. 그런 게 동그라미 2번.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주의토지통행권 상린관계와 관련된 판례들 몇 가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먼저 245조 1항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렇게 갑소유 땅에 을이 시효가 완성되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는데 갑이 순순히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병에게 팔아넘겨서 병에게 등기를 넘겨준 경우 을은 시효 완성 당시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마치 부동산 이중 매매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가 생겨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병한테 팔아넘긴 경우 이런 경우에 다툼이 많고 이걸 둘러싼 판례들이 쌓여 있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취득시효 일반이라고 해서 양가라 1번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잡종재산 시효 취득된다. 증명은 시효 취득자에게 있다. 2번 자기 소유 부동산 된다. 3번 자연적으로 조성된 공물은 안 되지만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물은 된다. 인공공물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리조합이 축조한 저수지 수리조합이 축조한 저수지는 인공공물이어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 4번 종전토지 소유자의 환지 예정지에 대한 점유 갑소유 땅이 있고요. 구획정리를 통해서 환지가 돼요. 이렇게. 이럴 때 갑이 여기를 점유했어요. 갑이 여기를 점유하고 있는 건 이 점유를 계속 점유한 거예요. 새롭게 점유를 개시한 게 아니라 갑이 환지 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새로운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 토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얘가 여기를 점유를 시작했다 해서 새롭게 점유를 개시한 건 아니니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5번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 갑이 있고요. 갑소유 땅이 있고 을병 공유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요 을만 건물을 점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거예요. 따라서 을만 건물을 점거한 상태에서 2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건물 말고 이 땅은 을병이 공동으로 점유한 거고 따라서 병은 설령 건물을 점거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를 통해서 땅을 점유한 거니까 병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거기 양가로 5번.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봤습니다. 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좀 전에 봤듯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라 그랬어요. 이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그래서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 187조의 예외가 되는 게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이때 이건 추정되니까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고요. 20년 기간을 기산할 때 어떻게 기간을 계산해야 되나?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를 개시할 때 이 점유 개시한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20년이 딱 된 때가 시효 완성 시점이에요. 을이 쭉 점유하다가 현재 점유하는 때를 완성 시점으로 삼고 기간을 역산을 해서 기산점으로 임의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그래서 요 20년 기간 계속 점유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양가로 2번에 보면 반가로 1번 취득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기초가 되는 점유 개시일로부터 기산해야 되고 을이 점유를 시작한 이 날짜부터 점유를 기산해야 되고 임의로 기산일을 정할 수 없다. 즉 을이 현재 점유하고 있던 때를 완성 시점으로 지가 지멋대로 선택을 하고 기간을 역산해서 기산점으로 임의로 선택하는 거 이런 거 우리 판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 쭉 계속해서 갑이 소유자였다. 이때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된 다음에 을의 시효가 이렇게 완성이 된 다음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이때도 여전히 을이 점유를 하고 있었고 이때부터 또다시 20년이 지났다면 이걸 우리 판례는 2차 취득시효라고 하면서 이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앤드 이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언제냐 을이 최초로 점유를 개시한 때가 아니라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 이때가 기산점이 된다. 여기 우리 판례 두 가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양가로 예 반가로 1번. 오른쪽 2차 취득시효가 또다시 나왔고요. 3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이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을 때 이때는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각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요. 등기부상으로 공유로 되어 있어요. 등기부상으로 공유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특정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어요. 나눠가지고. 이런 걸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이때 여기를 병이 20년을 점유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팔렸어요. 이때는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뀐 걸로 봐요. 따라서 얘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산점 임의 선택할 수 없다. 양가라 3번 시효 완성 효과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까지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를 했는데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했는데 그게 미등기예요. 자 그러면 갑소유 미등기 토지 요거를 을이 20년 점유 그럼 얘는 이전등기 청권이 생겨요. 그냥 소유권이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얘는 갑을 상대로 보존등기 신청 플러스 이전등기 청구 갑에 대해서 보존등기 하라 그리고 나한테 등기 넘겨달라 이렇게. 두 번째, 얘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상속인이 보존등기했다. 그럼 깔끔하죠. 바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럼 양가로 3번에 반가로 2번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거 누구 상대로 해야 돼요? 거기 나와 있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그런데 A 토지가 있어요. 등기는 소유자로 등기는 병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을이 20년을 점유했어요. 그럼 얘는 이전등기 청권이 생기고요. 보통 이 이전등기 청권은 완성 당시의 소유자, 즉 등기 명인을 상대로 할 텐데 이게 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진정한 소유자가. 갑이. 그래서 이 등기가 알고 봤더니 무효예요. 이럴 때는 을은 얘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합니다. 얘를 상대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갑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안 돼 있죠.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을은 이렇게 해야 돼요. 갑을 대위하여 병 등기 말소 청구 플러스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
요렇게 할 수 있다가 우리 판례예요. 그러면 반가로 2번을 봅니다. 109페이지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시효 완성 당시 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 명의인 병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이거 시효 취득자 을은 소유자 갑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를 구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반가로 2번. 3번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점유취득 시 완성 당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을의 점유취득 시 완성됐는데 그 당시 소유권을 갖고 있던 갑이 시효 완성을 보존등기하거나 상속인으로 보존등기했다 하더라도 을은 여전히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번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 완성 후 신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변동된 건 아니죠.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A 토지가 있는데요. 소유자가 갑이에요. 근데 얘가 병에게 명의신탁을 해놨어요. 그럼 얘는 신탁자가 되고 수탁자가 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을이 20년을 점유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A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갑이 병의 이름을 빌려서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더라. 수탁자. 이럴 때 얘는 일단 이렇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요. 문제는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이럴 때는 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얘가 진정한 소유자가 되니까 여전히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4번 명의수탁자 병이 명의신탁된 부동산 점유자 을의 취득시 완성 후에 신탁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건 아니니까 시효측자 을은 소유자 병을 상대로 여전히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110페이지 비교.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취득시 완성 후에 시효측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 명의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 넘어갔다면 이 신탁자는 병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니까 을은 신탁자를 상대로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6번은 우리 등기청구에서 봤어요. 부동산 점유취득시 완성자의 등기청구는 채권적이다.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나 점유취득 완성자가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얘가 점유를 타인에게 승계시켜줬다. 그래서 점유취득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했다.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약 반가로 5번, 반가로 6번. 7번은요. 갑소유 땅의 을이 시효가 완성됐어요. 20년 점유가 됐어요. 그럼 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요. 적법한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아무리 을에게 등기를 아직 넘겨주지 않아서 토지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을을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고 청구하거나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땅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청구하거나 이런 거 청구할 수는 없다가 우리 판례예요. 갑소유 땅에 대해서 을의 20년간 점유가 완성되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을 때 을은 설령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전 등기 청구권을 타잡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갑은 을을 상대로 요 세 가지 할 수 없다. 반가로 7번. 반가로 8번은 갑소유 땅에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병에게 팔았다. 근데 이 병이 을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다. 상관없어요.
얘가 적극 가담만 안 하면 돼요. 얘가 알면서 적극 가담했다면 이게 무효가 되지만 단순히 알면서 취득한 것만으로는 반사의 질성이가 아니니까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 알면서 의뢰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권을 취득한 병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의 이전 등기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게 반가로 8번. 오른쪽 반가로 9번은요. 갑소유 땅에 의뢰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등기를 하기 전에 국세청이 압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등기를 했어요. 등기하고 나서 국세청에 쫓아가지고 왜 남의 거를 압류했냐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거 주장 못합니다. 원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는 소급을 해요. 그러면 갑소유 땅을 의리 점유를 시작하고 20년이 됐고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압류가 됐다. 압류가 되고 을이 등기를 했다.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이 소급을 한다. 그럼 을은 과세관청에 가가지고 아니 세금은 갑이 체납을 했는데 왜 남의 거를 압류했냐. 난 요때부터 내가 소유자였다. 왜 남의 거를 압류했냐라고 소급표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판례 안 된다. 취득시효에 소급표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더라. 누구한테? 압류한 과세관청. 거기에 반가로 9번. 111페이지. 을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을이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고 난 후 을이 이전 등기했을 때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과는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하지만 압류한 과세관청의 관계에서까지 소급표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즉 압류한 국세청에 소급표를 주장할 수는 없다. 10번. 두 가지 더 10번과 11번. 갑소유 땅에 을의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건물을 지은 경우, 또 갑소유 땅에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두 가지. 이 상황에서 을이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을은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을이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때 을이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돈을 갑 대신 갚았다 하더라도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세 가지씩을 머릿속에 외웁니다. 여기 다시 한번 갑소유 땅에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갑소유 땅에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하기 전에 국세청이 압류하고 나서 등기했다 하더라도 을은 그 국세청에다가 소급표를 주장할 수는 없다. 갑소유 땅에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을이 등기하기 전에 갑이 건물 짓고 을이 이전 등기했다. 을은 갑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갑소유 땅에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나중에 을이 등기한 후 저당권자에게 갑 대신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111페이지 10번, 11번. 철거 청구할 수 없다. 대위 변제하고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자, 12번은요, 이제 갑소유 땅에 을의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럼 득일 넘겨줘야 되죠? 안 넘겨주고 팔아 넘겨요. 그래서 얘가 완전하게 소유권을 지켜. 얘는 병에게는 이전득이 청구 못한다. 그러면 얘는 갑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어떤 책임을 추궁하는가? 일단 갑을사에 계약이 있는 건 아니니까 12번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뭘 청구한다고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 책임은 안 되고 뭘 한다고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두 번째로 갑이 팔아먹었을 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지만 땅이 수용이 되었을 때는
이건 불법 행위가 아니니까 일단 수용 보상금 대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정리 머릿속에 콱 박으세요. 갑수 땅에 을에게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병에게 팔아넘겼다. 그럴 때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을에게 등기가 되기 전에 수용이 됐다. 그럼 을은 갑에 대해서 그 보상금에 대해서 대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을이 갑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보상금에 대한 대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갑이 을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을이 알려줬어야 돼요. 그래서 갑이 팔아먹거나 땅이 수용이 됨으로써 을에 대한 갑의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기 전에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처분을 행사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을 함으로써 자신의 시효완성 사실을 갑에 대해서 알게 한 경우에만 을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13번, 14번. 15번 갑수 땅에 시효가 완성됐다. 그런데 을이 아직 등기하기 전에 갑이 파산했다. 그때 파산 관제인이 나올 것이다. 이 파산 관제인은 갑의 상성과 같은 포괄 승계인이지만 을은 더 이상 이 파산 관제인을 상대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파산 관제인을 상대로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15번. 16번 타인 토지에 관해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존등기 바친 사람은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수의 땅이 있어요. 여기에 을의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갑의 이름으로 보존등기하거나 갑의 상속인 이름으로 보존등기한 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보존등기했어요. 그럼 얘는 새로운 소유자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을은 이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타인 소유,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상 보존등기 마친 사람은 그 보존등기 터잡아 소유자가 된 거고, 따라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 사람은 점유자의 시효 완성 후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미등기 갑소유 땅에 을의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을이 등기를 하기 전에 병이라는 자가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보존등기했다면 얘는 그때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되는 거다. 따라서 을은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17번. 갑이 을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팔아먹었다. 불법행위가 된다. 그 불법행위 요놈이 아는 것에서 더 나가서 적극가담했다. 그럼 반사의 질성으로 무효가 되고, 병등기가 무효가 되면 을은 병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말소시키는가? 직접은 안 되고 갑을 대위하여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을 대위하여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7번, 18번. 19번은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을이 등기하기 전에 정에게 넘겨졌다. 이때의 정은 을의 점유위 점유하자마자 승계하는 것이지 시효 완성의 효과인 이전 등기 청구권을 승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은 갑을 상대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을을 대위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까지. 그래서 취득시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취득시효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내용까지를 살펴보셨습니다. 판례를. 등기부 취득시효부터 나머지는 좀 시간을 달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